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랄랄라입니다. 네. 아, 웅씨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어제 알고 있죠. 어제 그 데이, 화이트데이였죠. 그렇죠. 네. 3월 14일. 그럼 오늘은요? 3월 15일이요? 어제가 화이트였으니까 오늘은 뭐 블랙데이? 정답! 정답이라고요? 네, 아주 시커먼 날이에요, 오늘이. 시꺼먼 날이요? 네, 오늘이 바로 그 유명한 부정선거의 날이죠. 아, 3.15 부정선거 말씀하시는군요. 네, 바야흐로 때는 1960년 3월 15일.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 제5대 부통령 선거가 있던 날이죠. 네, 맞아요. 이 선거에서 이기붕 후보가 79.2%의 득표율로 제5대 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승만 후보가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그러나 이 결과는 부정에 의한 것이었고 이 선거는 결국 부정선거로 밝혀졌죠. 네, 부정선거가 폭로되자 각지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일어났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시위하던 학생들 중에 김주열 군이 위문의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 계속 쩌쩌하네요. 네. 맞아요. 결국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 3.15 부정선거가 바로 오늘입니다. 아, 정말 분합니다. 분해요. 네, 분해요. 부정한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오늘 시작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귀빵 맹이? 정우를 부탁해 3월의 15번째 날. 귓방망이 맞고 출발합니다. 아이고 아파. 아유, 에이.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후! 네, 배드키즈 귓방망이 잘 맞고 왔습니다. 맞고 왔다고요? 맞고 온 소리. 네. 오늘 3월 15일 정우를 부탁해. 오늘 찾아와 주신 우리 아주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게. 멋진 분들 만나러 갈까요? 네. 네. 오늘 처음으로 출첵해 주신 분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아직 안 보이는데 그냥 저는 찍을게요. 엘비스 333님. 맞아요. 12분, 14분, 15분 이렇게 또 그랑프리 1등을 차지해 주셨네요. 오늘 놓치는 줄 알고 식은땀이 등골에 막 날 뻔했대요. 놓치는 줄 아셨대요. 아, 웃겨. 네. 네. 아, 오늘 정우문학극장일까요? 아닐까요? 네, 오늘 정호문학극장은 내일이고요. 네. 오늘은 수업을 부탁해. 나 있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출첵해 주신 분. 네. 우리 수희당님 오셨네요. 네. 오늘은 히히 이출하고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 1등 하실 수
있을 뻔했는데 네, 거의 1등이시죠. 거의 사실 뭐 15분인데. 동시에 오셨네요. 다행이네요. 항상 우리가 라이벌이 있어야 재밌단 말이에요. 네. 엘비스 333님도 한동안 경쟁자가 없어서 심심하던 차였다. 내일 진검승부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맞아요. 받아들이실 건가요? 네. 경쟁자가 없으면 1등 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꼴등도 경쟁자가 있어야 또 재미가 있잖아요. 안 할래요. 안 해요? 네. 네. 아하님, 어쩐지 검은색이 땡기더라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화요일 오늘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이유가 있었군요. 네. 오늘 같은 날 그럼 짜장면 먹어야 되나요? 블랙데이니까요. 짜장면, 초콜릿, 네. 이런 거. 검은 음식, 네. 문어가 검어요? 문어. 껍질 벗기기 전에. 네. 무슨 먹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먹물 오징어. 네, 에별리구님도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출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의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정우를 부탁해 화요일엔요. 강남역 술집 대신 합정동 맛집 대신 홍대 클럽 대신 이태원 바 대신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수업을 부탁해. 로니야 놀자 로니야 놀자 대머리가 로니야 놀자 에별리고 메롱. 희순이 왜 그래? 놀고 싶어? 친구들이랑.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놀자 하면 어떡해? 어제 말했잖아. 놀기만 한 사람은 바보가 된다고. 아니 공부만 한 사람은 바보가 된다고. 근데 희순이 너는 놀기만 하잖아. 그래서 난 바보야. 그래? 선생님 오신다. 자, 반장. 네. 선생님께 경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히랄라 학생.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이제 봄이 왔는데 우리 히랄라 학생은 봄에 어떻게 하고 학생들과 학우들과 잘 어울릴 생각이 있어요? 봄에 개나리 꽂고 개나리 어디다 꽂죠? 머리요. 머리에 꽂고 그리고 진달래 꽂고 양 귀에다 꽂고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미친 춤이요. 이렇게 한 바퀴 빙그르르 돌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하고 웃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잘했어요. 봄에는 좀 그런 돌출 행동 이런 것도 다 귀엽게 보이는 그런 날씨 그런 계절이에요. 봄은. 뭉치야 노래해봐. 그런 것도 귀여워요. 네, 많이 부끄러워하는데요.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네. 하이머딩거님이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요? 네. 네. 지난주에 뭐 배웠죠? 투표요. 투표에 대해서 매주 투표라고 그래요. 생각 안 나면 투표라고 그래요. 투표를 합시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정치, 선거 이런 기본적인 거를 다 배웠고 오늘부터는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오늘이 3월 15일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듯이 3월 15일 하면 누가 떠오르죠? 이승만이 떠오르죠? 이기붕. 네. 오늘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기붕 이름 누가 지었어요? 글쎄요.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죠? 네. 이승만 하면은 최대의 그 라이벌이라고 뭐 할 수 있나요? 누구를 꼽을 수 있죠? 라이벌보다 제가 더 좋아해요. 김구.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둘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저요? 저는 김구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되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저도 있을 괜찮아요. 거예요. 네.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승만 독재, 네. 이승만 장로, 네. 이승만 박사. 맞죠. 다 맞아요. 이승만 우남이죠. 호가 우남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헌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감사할 대상을 열거했어요. 단상에 서가지고 네. 첫 번째는 하나님, 둘째는 부모님, 미국,
셋째가 국민이라고 헉. 말했어요. 뻥. 이거 사실이에요. 헐. 역사책에 나옵니다. 첫째가 국민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미국, 셋째가 국민이라고. 그거 그냥 끝말잇기 한 거 아닐까요? 어. 미국 국민 민국. 근데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끝말잇기를 하진 않겠죠.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이승만은 평생 한국의 조지 워싱턴을 꿈꿔온 사람답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은 자기가 가야 할 때를 알고 네. 스스로 내려왔죠. 근데 이승만은 네, 좀 달라요. 그렇죠. 자칭 프린스예요, 프린스. 왕자님. 네, 본인이 자칭 프린스. 가는 곳마다 갈등과 풍파를 몰고 다닌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박용만, 안창호, 김구, 미군정, 한민당. 이승만은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변치 않는 신념,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았던 신념, 반공. 이 반공과 관련해서 이승만이 아주 명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공산당은 마누라도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살자는 것이다. 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마누라가 이것 저것 없이 산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렇게 뭐 마누라도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살자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그 공산주의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안 돼요. 네, 이렇게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김구 안경. 안경. 네, 맞아요. 동그란 안경이죠. 김구 주먹. 주먹이 또 셌죠. 김구 가수. 가수요? 김구 있는데. 아, 가수가 또 있어요? 네. 네, 또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이승만과 김구는 여러 면에서 대조가 많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승만은 프린스. 사실 뭐 중격까지 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먼 이씨 왕족의 피를 물려받았던 건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프린스라고 자칭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때는 1933년 어느 가을 제네바로 한번 가볼까요? 제네바의 한 레스토랑으로 가보죠. 네. 날씨가 좋고 맞아요. 그렇게 칼질. 네, 칼로 이렇게 스테이크를 미디움이요. 네, 미디움이요? 웰던. 네, 썰고 있는 이렇게 풍경도 보이고 커피와 와인을 먹고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그 구석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백인 모녀에게 7번 웨이터가 접근을 합니다. 그 웨이터는 당시 유럽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정치인의 이름이죠. 아돌프를 예명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렇죠. 우리도 웨이터가 가명 쓰잖아요. 네, 천사 언니도 있었고요. 제비 오빠. 네, 뭐 까치 오빠도 조용필 있었어요. 가명 많잖아요. 여기 1933년 제네바의 레스토랑에도 웨이터가 가명을 썼나 봐요. 이 가명은 아돌프란 이 웨이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백인 모녀한테 저기 계신 아시아의 왕자가 합석을 원하는데 마담께선 어떠신가요? 헌팅이요? 그렇죠. 이승만 헌팅도 했어요? 잘 나간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웨이터가 저기 계신 아시아의 왕자가 합석을 원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웨이터가 만약에 저한테요. 이 백인 모녀한테 네. 좋다 말하네. 네, 저기 계신 아시아 부자가 합석을 원한다. 그러면 원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거예요. 당시 유럽은 사실 원래 귀족, 왕족 에헴. 이런 거에 약해요. 돈으로 얘기했으면은 역효과가 났을 거예요. 근데 아시아의 왕자라고 그랬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뭐 왕족, 귀족 이런 거에 좀 약한 게 있대요. 그래서 어찌 막 뻐꾸기를 막 잘 날려가지고 이승만이 뻐꾸기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어디에서 놀다 오셨어요? 네, 이승만이 뻐꾸기를 잘 날려가지고 합석에 이상해. 성공합니다. 이승만, 망국 공용호
영어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영어는 잘하잖아요. 뭐 배제학당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영어 연설을 했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영어는 자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자기의 주특기 이 구라 뻐꾸기가 뻐꾸기. 네, 발휘가 되죠. 이 이승만의 화려한 화술에 그 구석에서 선생님 왜 이렇게 상기가 되셨어요? 구석에서 지금 빙이 되셨죠? 네, 구석에서 이제 식사를 하던 26살의 오스트리아 출신의 젊은 과부 프란체스카. 귀신. 네, 프란체스카는 이승만의 이 뻐꾸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의 부인이 되죠.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때 만난 겁니다. 그럼 그 딸은요? 딸이요? 딸이 있다 했잖아요. 아까. 아, 모녀니까 엄마가 있었죠. 엄마는요? 모르죠. 그걸 왜 물어보세요? 죄송해요. 예. 어쨌든 이 당시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나이 차이가 2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노인장이었죠. 26살이나 나이가 많았으니까. 근데 이 26살밖에 되지 않은 프란체스카가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노인장에서 허언이로 바꿔 부르게 된 사건이죠. 어쨌든 노인장에서 언니로요? 어쨌든 네, 짧은 에피소드거든요. 아우 자꾸 제가 우리 히랄라 학생한테 요즘 말리는 것 같아요. 아님이 웅 선생님 뭔가 또 말리는 것 같은데요. 해주셨어요. 지금 뭐예요? 머리 말려요? 네. 아이고 참. 어쨌든 이 에피소드로 봐도 이승만, 이 시황과 족보에 이 한쪽 발이라도 잠깐 담그고 있었던 그 자기가 귀족이란 거 이걸 엄청나게 잘 활용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이승만과는 달리 김구는 어떻습니까? 김구는 힘들었어요. 그렇죠. 김구의 호가 바로 힘들. 백범. 백범 힘들. 네, 백범이 무슨 뜻입니까? 백정, 범부. 백정과 범부. 그냥 평민, 천민. 천민의 아들이다. 백정과 범부. 그래서 백범입니다. 이 자기는 백범이란 호를 누누이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민 신분인 걸 항상 강조하죠. 이승만은 자기가 한쪽 발만 담그고 있어도 자기는 왕족이란 걸 강조했던 거와 달리 이 출신 성분에 대한 김구는 지나친 겸손을 하고 이승만은 지나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극단이죠. 이승만이 한국을 미국의 위임 통치 아래 두게 해달라고 청원했던 사건이 있었죠. 1919년에 바로 위임 통치 사건인데요. 상해 임시정부 임명권자에게 권고사직 통지서를 이제 이승만이 받아들일 때 일이에요. 네. 네. 이승만은 다른 임명권자들의 기대와 달리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어요. 해고? 누가 날 해임해? 내가 지들을 해고하면 몰라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너 해고야. 내가 너희들을 왕따시킨다. 내가 해고시킨다. 어디서 감히. 아웃사이더. 네, 바로 삼국지의 조조 멘트를 패러디한 느낌인데요. 오. 어쨌든 이승만은 이 죽을 때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프레지던트라는 호칭을 계속 달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해방이 될 때까지 쭉이요. 그에 반면에 김구는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맡으라는 권고를 받았어요. 근데 김구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세요? 몰라요. 아유, 저 같은 천출이 어디 이런 걸 맡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손사래를 쳤죠.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명권자들은 감동했죠. 그래서 더 네. 맡았죠. 네, 어쨌든 자기를 항상 낮췄습니다. 이승만은 자기를 항상 높였고요. 이 두 사람의 고향, 김구의 고향은 황해도 해주죠. 네. 네, 그리고 이승만은 이제 평산, 그리 멀지 않은 출신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거리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위임 통치 사건에 대해 좀 얘기했잖아요. 위임 통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안 좋게. 안 좋죠. 네. 1918년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 독립의 문제를 건의해 볼 생각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은 백악관에 미국에 뭐라고 편지를 제출한지 아세요? 아니요.
장차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 아래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둠으로써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시켜달라. 근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단재, 신채호 등은 이승만이 일반적으로 조선민족의 이름을 걸고 위임 통치를 청한 것은 조선의 독립운동에 큰 누를 끼친 것이라며 이승만에게 이를 사과하고 청원서를 취소하라는 편지를 보냈죠. 이승만이 혼자서 위임 통치를 해달라고 미국에 편지를 보냈으니까. 근데 이승만은 답장 보내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이제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단재, 신채호는 이 일을 들어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했죠. 근데 그 격렬히 반대한 결과는 이승만 정권 시절에 단재 신채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일종의 금기였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했다는 이유로. 출신 성분의 격차, 평민, 김구의 가슴은 어땠겠나요? 정말 찢어지고 또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힘든 것도 많다 보니까 건강 나빠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안경 쓰고. 그래서 네. 이승만은 뭐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지금 저 강남에 가면요. 강남에 막 학원가들 가면 강남 그 많은 학부모들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학교들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맞아요. 네, 이 하여튼 명문 대학에서 이승만은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5년 5개월. 이 평범한 학생은 한 11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왜 그래요? 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받았는지 저도 천재예요? 뭐 의문입니다. 뭐 공부를 물어봐요. 정말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이승만이 갑오개혁 1894년이죠. 과거 제도가 이제 폐지되기 전까지는 이승만이 팔수했던 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청명탕 먹었나? 근데 이때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팔수까지 했는데 이때 저 미국 가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했으면 장원급제 한 서너 번은 거뜬히 해냈을 텐데. 허니가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허니. 어쨌든 이렇게 명문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뭐 하여튼 늦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노력은 뭐 했겠죠. 근데 노력을 해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전명훈 장인환 의사의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 네, 맞아요. 스티븐스 살해 사건. 이 공판 통역을 부탁받고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리포트 쓰느라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난 지금 이런 거 못 맡아요. 못된 놈. 네, 리포트 쓰느라 귀찮아요.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전명훈 장윤환 너무해. 네, 스티븐스 살해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건입니까? 대충 아시죠? 1월 학생. 네, 스티븐스. 스티븐스 이 사건이 스티븐스란 미국인이죠? 네. 네, 이 미국인이 한국 정부의 외부 고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티븐스가 이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합니다. 미국 백악관에 가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맞아요. 이걸 듣고 미국 이민자였던 전명훈과 장인환은 휴가차 미국으로 귀국한 스티븐스에게 권총으로 쏘아서 중상을 입히고 스티븐스는 이제 이틀 후 사망한 사건인데요. 여기서 문제 갑니다. 네. 전명훈과 장인환은 단짝이었다 아니었다. 선생님한테 문제를. 그 둘은 전혀 모르던 사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그날 처음 만난 사이. 네,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이때 1908년 3월 24일자 샌프란시스코 콜이라는 신문 1면에 장인환 의사의 비장한 유언과도 같은 진술이 1면에 실립니다. 선생님이 이걸 꼭 오늘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나는 스티븐스가 일본이 대한제국에서 자행하는 유혈 통치와 억압을 하게 된 중대한 원인이기 때문에 총을 쏘았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죽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를 쏘았다. 대한제국 정부의 고문인 스티븐스는 한국에서 보수를 받고 있지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스티븐스는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미국인들이 믿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행복해 한다고 그가 거짓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을 쏘았다. 스티븐스의 저격은 일본에 대한 한민족의 증오심의 발로다. 내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유가 없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일본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조용히 침묵할 수 있겠는가? 스티븐스는 고종 황제를 압박해 한국의 독립을 일본에 양도하는 조약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스티븐스는 이 세상의 적이고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주범이다. 그래서 나는 총을 쏘았다. 나의 행동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조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명예롭고 고귀하게 죽어갈 것이다. 네, 이런 그 유언과도 같은 진술이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실렸다고 합니다. 어때요? 그래서 장전했구나. 네. 장인환 전명훈. 네. 장전. 참 우리 독립운동 못 알아들으셨죠? 저희 원래 이렇게 외우거든요. 스티븐스 총으로 죽었으니까 장전! 장인환 전명훈. 전장 아니에요? 장전인데요. 총이니까. 네, 네. 그렇군요. 자꾸 말려요, 선생님이. 어쨌든 이런 그 스티븐스 살해 사건 이 통역을 부탁받고도 공판 이 이승만은 공부한다고 그냥 단칼에 거절합니다. 반면에 김구 선생은 이제 과거에 응시하기는 했으나 한번 낙방해요. 낙방한 후에 수험생 생활을 그냥 접습니다. 와, 멋있어. 아, 내 길 과거. 아닌가 보다. 낙방? 이건 내 길 아니야? 그러더니 관상학에 도전해요. 오. 네. 학원비 한 푼 없는 가난한 기술 지망생 김구. 유일한 수련도구. 관상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냥 자기 얼굴뿐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백범 선생 100일 동안 자기 얼굴만 계속 들여다보고 연구를 합니다. 와. 근데 자기 얼굴 들여다보니까 이 광대뼈 툭 튀어나오고 이 치열도 투박하고 얼굴색은 거무튀튀하고 콧잔등은 또 왜 그렇게 푹 꺼졌나? 아무리 봐도 이 관상 보고 싶은 자기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시리에 빠진 백범의 눈에 갑자기 필이 꽂힙니다. 바로 관상 교과서였던 마의 상서의 한 구절에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 뭔데요? 거죠. 이 구절에 이런 말이었습니다. 얼굴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오,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얼굴 예쁜 게 여자냐? 네. 트로트. 네. 얼굴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건 또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 한 줄을 딱 찾아내고 김구는 그날로 관상 공부를 접습니다. 합리화. 네. 그리고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착하게 살자. 관상이고 뭐고. 와, 이렇게 멋있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요? 네. 얼굴 예쁜 여자, 마음 예쁜 여자, 몸 예쁜 여자. 골라봐요. 마음이 최고죠. 제 눈을 못 쳐다보시네요. 마음 좋은 것만 못합니다. 왜 땅을 보고 말씀하세요? 네. 종 끝났다. 쳐야 되겠어요. 아, 왜 그러세요? 저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오늘 내용 준비한 게 많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히랄 학생 오늘 수업 듣고 뭘 느꼈나요? 이승만처럼 안 살고 김구처럼 살기가 어렵다. 반창 네. 차렷! 여중샷! 웅쌤께 인사!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블라드미르 비소스키의 노래 야생마 듣고 오겠습니다.
둘, 셋. 정, 우리 부탁해. 정, 우리 부탁해. 정, 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 우리 부탁해. 부탁해. 네, 3월 15일 화요일 오늘 정오를 부탁해. 수업을 부탁해. 로 꾸며봤습니다. 게시판에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냉. 사도유아님이 나빠요. 이게 들려요 하셨어요. 뭐죠? 이 야생마 들어보면 나빠요 이게 계속 들려요. 이 러시아에도 나빠요란 말이 이 사투리가 있나 봐요. 러시아어로. 네. 맞아. 러시아어 되게 재밌는 거 많잖아요. 욕도 많고. 저도 이 노래 검색을 아까 나빠요로 했어요. 러시아 노래 나빠요 하니까 정말로 야생마가 떡 나오더라고요. 네, 바보은주 김은주님이 웅라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히랄라님은 세 가지 다 이쁘시니까 월동화이트님이 얼굴이 예쁘면 애인이고 마음이 예쁘면 마누라고. 바본주님 그렇게 바로 이렇게 흘리시는 아니 요거 세 가지를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얼굴이 하세요. 예쁘면 애인이고 마음이 예쁘면 마누라고. 얼굴도 마음도 예쁘면 남의 여자죠. 좀 슬프네요. 아하님이 웅학생이 선생님 역할로 발표하는 느낌이라고. 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네, 제가 학생인 것 같아요. 발표하는 학생. 네. 또 민준이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보이는 손, 안 보이는 손, 이해하기 힘들지만 들리는 소리, 반가운 소리, 정우를 부탁해, 김이라 아나 파이팅 하셨어요. 와, 랩으로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웅님도 입 좀 잘 터시는 그거셨나요? 아까 대답 좀 해보세요. 뻐꾸기. 저는 지금, 대인기피증도 좀 있고, 말을 잘못해서, 입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도 말이 안 나오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꼴통화이트님, 뿅, 뾰로롱 하고 나타나셨고, 화장실 가셨습니다. 수업 시간이면 꼭 화장실 가는 척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지금. 돌아오셨네요. 네. 꼴통화이트님 긴 글 올려주셨어요. 네. 명량을 이제 보셨군요. 이제 보셨군요. 저도 봤습니다. 개봉했을 때. 네. 근데 저도 이게 기억에 정말 많이 남아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죠? 네, 맞아요. 병사원. 우리가 이리 개고생한 걸 후손들이 알까? 그걸 모르면 호로자식이지? 우리는 호로자식인가요? 네, 요즘. 되면 안 되죠? 교과서 국정화로 시끄러운데, 좌판이 친일이니 여러 얘기가 있지만, 솔직히 제 바람은 우리의 교과서에 우리의 이야기가 실리기를 희망한다고요. 네. 우리 민중들의, 서민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게 진짜 기록이지 않을까. 보통 사람의 힘을, 네. 이야기를 보여줍시다. 오늘 영어 한마디 뭐죠? The tragedy of life is what dies in the hurt and souls of people while they live. 무슨 뜻인가요? 인생의 비극이란 사람들이 삶을 사는 동안 내면에서 잃어가는 것들이다. 잃어가면 어떡하죠? 찾아야죠. 찾으러. 떠나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해피해피 메리메리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